엄청난 대폭락 신호가 하나 왔다. 자,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가 4.2% 급등했대요. 전달만 해도 2.6%인데 4.2%까지 엄청나게 급등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공포가 왔다. 인플레이션 뭐죠? 물가 상승이죠.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이 뜻하는 건 화폐 가치 하락인데, 화폐 가치 하락이면은 자산 가치가 상승돼야 되는데 인플레이션 공포로 인해서 미국 3대 지수 다 떨어졌다. 이 뭔 개소리야? 문제는 뭐예요? 자산 가치가 일반적일 경우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는 수순이나 인플레이션 공포가 나왔다는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그 전에 저물가, 저성장이 되고 있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돈이 돌지 않아서. 그러니까 돈을 돌게 하기 위해서 경제 위기까지 왔으니까 여기다가 뭐란 거예요? 저금리 플러스 유동성 살포가 들어간 거죠. 그렇다고 해도 유동성 장세는 아니었어요. 경제가 안 살아났죠, 당시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과잉 유동성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이때 요것 때문에 유동성이 돌라고 했더니 자산시장 거품만 생겼더라. 결국엔 조금씩 회복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경제가 회복되니까 인플레이션 공포가 왔다. 그러면은 저금리 필요 없어지죠. 유동성 살포 필요 없어지죠. 자산시장 거품이 사라질 요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태까지 유동성이라고 했는데 솔직히 정부에서 푼 돈이 그게 다 유동성으로 돌아갔냐? 통화 승수랑 화폐 유통 속도를 보면 유동성이 안 돌았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푼 만큼 시중 유동성이 늘어나진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저금리를 이용해서 빚내서 자산시장으로 다이렉트로 때려박는 투기가 늘어났었죠. 이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였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빚내서 투기한 사람들 망하는 거죠. 빨리 팔고 빠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주식 빨리 팔고 빠지는 거고, 부동산 같은 경우는 타성기간이 기니까, 왜냐면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늦게 나타날 뿐인 거다. 시장이 광기에 빠져 있죠, 지금. 자, 그래서 미국 유로존 다 올라가고 있다. 특히 도매 물가 같은 경우는 6.2% 폭등했대요. 시장 예상치 3.8%를 훨씬 들어왔다. 생각보다 물가 상승이 굉장히 심하게 되고 있다. PPI 역시도 시장 예상치의 2배가 나타났죠. 왜 이렇게 생산자 물가가 올라갈까요? 여러 가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핵심은 원자재 가격이랑 유가, 식품 가격이랑 이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서 3대 지수 주가 다 폭락했죠. 오늘 조금 다시 올랐는데 다우존스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 정도 나온 거죠. S&P, 나스닥. 자, 근데 이럴 때는 절대 그런 기사 안 나오죠. 예를 들어서 올라가다가 살포시 떨어지면 급등 피로감에 의해 잠깐 조정장 들어간 거다. 근데 떨어질 때 잠깐 올라가면 이제 반등 신호냐. 언론들이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지만 똑같이 보면 어때요? 너무 빠른 급락 피로감에 잠깐 조정장 온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테이퍼링은 아직 아니다. 이연준, 인플레 공포에도 요지부동이다. 파월 의장이 최근에 뭐라고 그랬어요? 금리 인상 이전에 테이퍼링을 한참 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파월 의장은 별말 안 했는데 부의장 얘기해가지고 바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 넘어서면 즉각 조치하겠다. 아직은 고려할 상황이 아니나 2% 넘어가면 즉각 조치하겠다. 그런데 지금 4.2%예요. 평균적으로 2%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곧 조치하겠다 이 얘기죠. 근데 왜 기사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2% 넘어가면 즉각 조치하겠다. 이게 곧 조치하겠다는 소리인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요? 자산시장 거품 빠질까봐. 그러니까 저들이 저렇게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해서 거품이 이렇게 빠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빠지게 연착륙 유도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이 안 할 때냐. 이때 언제예요? 미국 금융위기 때죠. 뚝 떨어졌죠. 최대한 요 정도까지 찍고 그때 자산시장 거품 쫙 빠지면서 다시 물가 한번 떨어진다. 근데 그때는 자산시장 거품이 빠지는 거기 때문에 금리 내릴 필요 없죠. 고용지표 때문이래요. 실업률 6.1% 월가 예상보다 높아서 그 전에 올랐다고 하는데 고용지표 이렇게 6.1% 나왔는데 왜 인플레이션 우려를 걱정할까요? 뭐 때문이었어요? 저 고용지표는 실업수당 때문에. 월 최대 500만원씩 실업수당 주는데 누가 나가서 일해요? 예를 들어서 월 600번은 일을 한다고 해봅시다. 1년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실적 200만원을 받는다. 그런데 일 안 하고 놀면 1년에 6천만원을 준대요. 그러면 1200만원 더 벌자고 일할까요? 아니 뭐 그냥 6천만원 받고 쉬지 뭐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400만원을 버는 사람이라고 칩시다. 연 4,800만원이죠. 일하면 4,800만원 주고 쉬면 6천만원 준대요. 일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저임금 노동자일수록 더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유동성 완화 정책 때문에 실업률이 올랐다. 그렇다면은 실업률이 없어질 때까지 유동성 정책을 계속 쓰겠다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실업률이 계속 오르면은 요걸 폐지해야 되겠네? 이런 수준으로 가지 않아요? 보통? 그리고 요것도 지원도 언제까지 돼요? 9월. 그러면 9월 이후에는 고용률도 바로 회복되면은 완전 고용 금방 나온다. 올해 내로 곧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지표가 지금 유동성 축소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죠.
자, 여기에 중국 생산자 물가가 6.8% 올랐대요. 왜 미국 얘기하다 갑자기 중국이야? 중국 뭐라고 그러죠? 세계의 공장이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중국이 원자재 받아다가 세계에다가 팔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 6.8% 올려버리면 수입하는 나라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물가가. 즉 중국의 생산자 물가가 올라간다는 게 무슨 소리다? 세계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는 압박 요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선도하기 때문에 미국이 막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세계적으로 물가가 따라 올라가면서 선도하는 거죠. 그리고 중국이 생산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세계적으로 비싸게 팔기 시작하니까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물가 압박 요인이 겹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물가 인상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근데 미국에서 금리 인상 안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할 수 있죠. 미국에선 지금 고용률이 회복이 안 됐지만 우리나라는 단기적인 일자리가 많이 늘었더라도 고용률은 꽤나 많이 회복이 됐다. 그럼 지표상으로 그렇게 나오고 경제 성장률 올라가고 물가 상승률 올라간다. 그리고 지표상으로 고용률이 높다. 금리 인상이죠. 자산시장 거품은 워낙 심각하고 부동산 문제가 이번 정부의 알턴 2 같은 건데 왜 올랐어요? 9.13 때 보유세랑 금리를 동시에 올렸더니 집값이 떨어졌죠. 그런데 금리 떨어뜨리면서부터 다시 집값이 오르기 시작했다.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보유세랑 금리를 동시에 올렸죠. 정권 말이라서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하는데 다음 정부 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없죠. 5, 6월에는 물가 지금 2.2% 예상했었는데 더 많이 올랐죠. 2.3% 올랐죠. 5, 6월에는 3%대 뛴다. 금리 인상 압박 더욱 심각해지는 거죠. 왜냐? 작년에 너무 저물가였고 거기다가 유가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너무 세다. 여기에 중국까지 물가 인상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것들은 중국에서 싸게 해와서 고차원 기술로 하는 경우도 많죠. 이런 것들도 다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중국의 생산자 물가 인상은 세계의 공장이기 때문에 해외의 소비자 물가 인상을 나타내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외국인들 지금 빠져나가고 있죠. 뭐 사고 있어요? 채권 사고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그나마 코로나 대처 잘했으니까 채권 계속 사고 있어서 채권 금리 인상이 쭉 올라가다가 멈칫멈칫하고 있는 게 외국인들이 많이 사서 그런 거예요. 급격히 올라가고 있죠, 지금. 올해 들어서.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쭉 올라가다가 멈춘 거죠. 사니까 가격이 올라가니까 떨어져야 되는데 문제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사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떨어뜨리는 압박해가지고 지금 2.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다 지금 외국인 매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계속 지금 매도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제 자산시장 거품 빠질 걸 생각하고 미리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 지금 4월 중순까지는 쭉 늘려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급격히 빼고 있다 지금.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그래서 시가총액에서도 외국인 비중이 쭉 빠지고 있다. 외국인들이 더 눈치 빨리 채고 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다 돈 빼고 있는 거 채권 사고 있고 위험자산 대표적인 게 주식이고 안전자산 대표적인 게 채권이죠. 주식에서 채권으로 돈이 이동하고 있다. 어떨 때 이동해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할 것이 예상될 때. 그러면서 코스피 코스닥 똑같죠? 지금 미국 주식이랑 여기 떨어졌다가 조금 다시 올랐는데 이게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서 너무 급락 피로감에 의해서 일시적인 조정장 아니냐. 뭐 말할 것도 없이 주식 지금 빠졌죠? 아까 가상화폐 쭉 빠진 거 봤죠? 똑같죠? 가상화폐 시장도 똑같이 흘러가고 있죠. 잠깐 뛰어가지고 천천히 빠지게 하는 거예요 지금. 금리 얼마나 올랐어요 지금? 자, 주택담보대출 2.73% 언제쯤이에요? 2019년 7월 수준이죠 거의. 2019년 7월에 뭐 했어요? 기준금리 1.75%에서 1.5%로 낮추던 시기가 2019년 7월이죠. 그런데 지금 아직 기준금리 0.5%인데 주택담보대출 시중금리가 기준금리 1.75%에서 1.5% 이 정도 될 때랑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다. 아직도 저금리예요? 신용대출 어때요? 거의 비슷한 수준이죠. 기준금리 1.5%대랑 기준금리 0.5%대인데 시중금리가 이때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주담대든 일반 신용대출이든. 그나마 덜 올라간 게 전세자금대출이랑 그 다음에 예적금, 담보대출 이런 것들은 환수 가능하니까 DSR 규제에 넣을 필요 없죠. 이런 애들이나 조금 올랐지. 왜 그래요? 은행에서 지금 유동성 회수하고 있다. 지금 비가 오게 생겼으니까 우산 배송하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유동성 장세니 저금리니 있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신이 나갔지. 똑같은 얘기하고 있죠.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 기저 효과에서 주요 요인이라서 그렇지만 물가 상승률이 그만큼 나왔다. 시중금리가 그만큼 올라가고 있고 채권금리도 2.1% 수준까지 올랐다. 금리 인상 압박이죠. 그런데 왜 과도하게 반응할 필요 없다고 그래요? 위험하다 하는 순간에 자산시장 거품 순식간에 훅 꺼지면은 경제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천천히 계속 연착륙하려는 의도는 계속 남아있죠. 왜 25번의 정책을 냈냐? 연착륙하려고 그런 거죠. 경착륙하려면은
지금 당장 전세자금 대출 없애버리고 주택담보대출 없애버리면 돼요. 신용대출도 없애버리고 기준금리 쭉 올려버리고. 왜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경제가 위험하니까.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천천히 연착륙 하려는 걸 가지고 계속 뛰어가지고 돈 벌어 먹으려는 인간들 때문에 그 막판에 산 사람들 나중에 다 뭐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거죠. 지금 집을 못 산 사람들이 벼락거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집을 영끌해서 산 사람들이 조만간 벼락거지가 된다 진짜. 왜냐면은 집을 안 산 사람들은 손해본 거 없죠. 근데 집을 산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져서 내가 받은 빚보다 집값이 더 떨어지면 빚만 남는 거예요. 이게 벼락거지지. 벼락부자, 어떤 사람들이 벼락부자라고 그래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다 잃어서 내가 상대적 부자가 돼서 벼락부자라고 그래요? 결론,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 미국은 금리 인상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고용률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가예요. 근데 물가 회복 빨라지고 있죠. 고용률 왜 늦어졌어요? 테이퍼링 안 해서 고용률이 안 나오는 거죠. 거기다 물가 인상폭 굉장히 빠르죠. 경제 성장률 회복 굉장히 빠르다. 우리나라 역시 기저효과가 적기 때문에 물가 인상, 경제 성장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미국만큼 안 나올 뿐인 거고. 자, 그렇다면은 모든 상황에서 금리 인상 압박이 들어오고 있다. 근데 플러스로 금리 인상만 되느냐? 7월부터 DSR 규제가 들어가죠. 그래서 DSR 규제에 들어가면은 금리가 인상되는데 돈을 빌려서 돈을 막을 수가 없죠. 대출 한도는 줄어드는데 갚을 돈은 늘어나요. 자산은 가지고 있으면은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가지고 있는데 생활이 안 돼요. 그러면 자산이라도 팔아서 생활해야 되죠. 파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진다. 뻔히 나온 거죠. 금리 인상 진짜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미국에서 다 충격받아가지고 뚝뚝 떨어지고 머스크는 왜 비트코인을 갑자기 팔았냐? 금리 인상되게 생기니까 판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떨어질 거 확 떨어뜨리려고 테슬라 거래도 안 되게 만들어 놓은 거고. 이게 머스크 하나 때문이냐? 아니죠. 핵심은 금리예요.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차근차근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저금리니, 지금이 뭐 마지막 기회니, 실수요자는 지금 뭐 집 사라느니, 당장 주식 사라느니,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자산 가치 거품 붙는다느니, 이런 무지 개 같은 이야기들에 속지 마셔라.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